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이재명 대표는 천운이 살렸습니다. 최근 서울대병원 집도인은 칼이 경동맥 바로 앞에서 멈췄다.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로였다라고 말했고, 최초 응급조치를 했던 부산대 병원에서는 만약 경동맥이 손상되었다면 구급차 도착 시간을 고려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을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살린 이재명을 다시 사람들이 죽이고 있습니다. 목이 찔린 게 아니고 열상이다, 긁힌 것이다, 경상이란다, 나무젓가락으로 찔렸단다, 부산 버리고 서울 갔단다, 빈정상한다, 나도 헬기 태워주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인면수심의 2차 테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것은 심판을 보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경찰은 사태 초기에 목 부위 1cm 열상으로 경상이 추정된다고 말해서 조선일보의 가짜뉴스 일보를 탄생시켰고 사안을 크게 왜곡 축소시켰습니다. 또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경찰은 범행 동기 공개 불가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겠다, 이런 말을 해도 모자랄 시점에 범행 동기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발표했던 겁니다. 이것은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국민 상식에서 벗어난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복선입니다. 또한 사안을 객관적이고 담백하게 말해줄 서울대병원 측의 브리핑이 없었다는 겁니다. 과거 리포트 대사 피습 당시엔 연세 세브란스 병원장이 나와서 직접 브리핑했고, 박근혜 때도 수술 경과에 대한 브리핑은 즉각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술 직후 예정된 브리핑은 취소되었고, 그 취소 이유 또한 분명히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병원 관계자가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민주당의 일을 떠넘기는 장면이 연출되었던 겁니다. 이러는 동안 가짜뉴스와 날조는 폭발했고, 여기에 오늘 오전 서울대병원은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그 브리핑의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수술 난이도가 높아 경험 많은 혈관 외과의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 병원 측의 전원, 병원을 바꾸는 것,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다. 손목 정맥이 60% 정도 예리하게 잘려 있었다. 다행히 바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손목 동맥의 손상은 없었다. 손목 정맥의 9mm를 꿰맸다. 중요 혈관 재건수를 한 다음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는 게 원칙이다. 이후 다양한 합병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이재명 대표는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죠. 이것은 집도인은 중환자실에 있으라고 권고했지만 서둘러 당모를 보겠다는 그의 의지가 관철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병원은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면서 브리핑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현재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와 날조들은 상당 부분 박살났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에서 이런 일방적인 브리핑이라도 수술 직후에 예정대로 진행했다면 그 사이 허위 날조된 얘기들이 지금처럼 기승을 부리지 못했을 텐데 정말 만시지탄입니다. 목숨도 겨우겨우 살아나고 진실도 겨우겨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현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묵직한 반격을 준비하면서 진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관행을 뛰어넘어 윤석열 정권에 협조하고 있다는 정황을 말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국회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자구 수정을 거쳐야 하고 일괄적으로 매주 금요일에 정부에 이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작년 12월 28일 목요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럼 자구 수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인 1월 5일 금요일에 넘어가야 관행이고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특검법 통과 다음 날인 12월 29일 금요일에 이것을 긴급 이송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것은 정부 여당이 빨리 넘겨달라고 요구를 강하게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이렇게 재촉하는 이유는 국회 본회의 일정이 1월 9일로 잡혀져 있고, 여기서 재의결하지 못하면 김건희 특검법은 2월 이후에나 재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거부권 바로 행사하고 1월 9일까지 대략 10일 동안 민주당을 압박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서 그 자구 수정 등 실무적으로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여기에 김진표는 1월 2일 오전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오전에 잡혀 있었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새 첫 국무회의를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기 위해서 연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투수 김진표가 포수 윤석열과 사전에 사인을 주고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투수가 여기로 던질 걸 알았기 때문에 포수 윤석열이 폼을 바꿨던 겁니다. 그런데 1월 2일 오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가 터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신당 탈당 운운했던 이낙연이 꼬리를 바로 내렸듯 김진표 역시 김건희 특검법에 정부 이송을 보류합니다. 여기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에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관행대로 해라. 두 번째, 대통령이 국회 뜻을 단칼에 거부한다는데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협조를 합니까? 그러자 오늘 김진표는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 실무가 준비되면 이송하려고 한다. 이 안건은 특별히 빨리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늦춰가면서 할 이유도 없다. 쥐가 빨리 보내려고 했으면서 빨리 보낼 이유가 없답니다. 참. 하여간 이런 수박들은 원칙, 지조 이런 거 없고 상황에 따라 그냥 급변하는 거예요.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국회에서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1월 5일 정부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은 언플로 민주당을 압박할 시간을 날렸고요. 계획도 또한 틀어졌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잡혀있는 용산의 국무회의 일정은 1월 9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국회도 1월의 마지막 본회의 재의결할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국회 재의결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용산은 총리 주재로 해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 일찍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암살 테러 전국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 부인 살리겠다고 직접 거부하는 것도 엄청 부담인데 그걸 임시 국무회의 열어서 바지 총리 내세워 대신 거부한다. 결국 하늘은 이재명도 살리고 김건희 특검법도 살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거부하는 자는 죽는 겁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 거부권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것의 디테일은 뉴스타파의 최근 기사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과 달리 김건희 특검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악법이란다. 여기 헌법학회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적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압도적 반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100번 양보해서 이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그게 승소하든 패소하든 상관없이 재의결 시점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명분을 갖게 된 겁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국힘의 공천 탈락자가 나오는 시점 이후에 재의결에 들어갈 명분을 갖게 되면서 적진 분열의 무기를 쥐게 되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인면수심의 말들이 빗발치고 온갖 야바위가 난무하고 있지만 윤석열을 반드시 심판하고야 말겠다는 국민의 뜻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고 진인사 대천 명입니다. 마치겠습니다.